어저께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했던 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검사 탄핵된 검사 4명 중에 탄핵시키려고 하는 검사 4명 중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도 있는 겁니다. 프레임이 이제 그런 거죠.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 회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자들이라 위법을 저질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청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4명이 누구냐?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술자리 회유했다는. 일명 똥검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똥벨트, 서울대 똥벨트.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부지사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만 말씀하시면은 개인적 비리 묻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불러서 계속 회유하고 안부수 아태평화위원회 대표라든지 저 쌍방울 김성태를 포함해서 불러가지고 프로 말 맞추게 해주고 했던 바로 그 검사 주도했던 놈 박상용 엄유준 검사 황명숙 전 총리 모해 이준 교사였던 엄유준 검사 얘 지금 대장동 백현동 수사하고 있습니다. 얘가. 다음에 강백신 그 윤석열 명예훼손했다고요. 저거 위법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그거거든요. 윤석열이가 고소고발을 안 했어요. 소위 말하면 친고죄예요.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건 다시 존재하지도 않아요. 얘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이는 이제 김프로. 아 오빠. 김스타라 그랬지 프로가 아니라. 네. 장시호 회유 의혹 이 사람들 지금 탄핵 지금 발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난리가 났긴 했죠. 당연히 난리가 났긴 했는데 민주당 검사 탄핵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각된 안동환 그리고 지금 손준성과 이정섭인데요. 이전에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안동환까지는.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 변호사 바꾼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이건데 이것도 검찰청 해체 빌드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검사들이 자기네들의 권한을 무소부대의 권한을 휘두른다 그거거든요. 이게요. 이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가르쳐 드릴게요. 저거 기각돼도 역풍 없어요. 없어요. 이상민 탄핵 기각됐을 때 역풍 없었죠. 반대로 말하면 국민들은 저걸 기각시키잖아요. 헌법재판소까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역풍이 불죠 사실. 그 기득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 중에 한 놈만 걸려도 돼요. 민주당에서. 저 중에 한 놈만에 걸려도 돼요. 한 놈도 안 걸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소부대의 권력 이렇게 보이는 거. 저는 어저께 이원석 기자회견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왜요? 이원석이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재명 방탄이다. 아니 수사해서 기소됐으면 재판하면 되는 것을 왜 이거를 검사들 탄핵을 하냐. 이거는 검사들 겁박하는 거 판사들 겁박하는 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거꾸로 돌려줄게요. 아니 탄핵됐으면 재판하면 되지. 그렇게 재판관들이 뭐든지 다 명명백계하고 가리면 탄핵됐어요. 가서 자기네들 말대로 누구 말 맞다나 그 말은 판사 앞에서 가라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저는 잘못한 거 없고요. 아무도 위법하지 않았고 저는 수사만 했어요. 그렇게 자기네들 말대로 검사를 탄핵하는 게 사법농단이다. 사법부에 대한 말도 안 나와요. 사법체계에 대한 훼손이라면 자기는 그 말 왜 해? 자기들도 가서 그러면 재판 받으면 되지. 그러면 자기네들은 재판 못 받겠다. 우리를 탄핵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소권이 있으니까 기소권은요. 형사소송법에 딱 2줄 나와 있는 권리예요. 국회의 탄핵권은요. 헌법에 4줄 나와 있는 권력이에요. 훨씬 검사의 기소권, 수사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권력이고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의 필요성에 의한 정함이라고요. 검사의 수사권은 국회의 탄핵권에 비하면 정말 반딧불 이 똥구멍 불빛만도 못한 그 작은 권력인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수사권과 기소권이 침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은 누가 하고 있냐고요.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넘어가는 그 과정도 사법체계예요.
왜 그걸 못하게 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맞죠. 불법이 어디 있냐고.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걸 탄핵이라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세상에 권력자가 기소를 4개씩 당하는 권력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님을 배임죄로 엮어서 기소했고 대장동 5천억 더 벌 수 있었는데 이거 배임이라고 기소했으면요. 지금 당장 가나 대사관으로 가세요. 가나 빚을 14조를 탕감해 준 거 그건 배임 아닙니까? 그거는 국고 손실 아니에요? 인리에서 자기네들 개발부담금 8천억을 안 내겠다 내가 오케이 해준 거 그거는 배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말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만 한다면 맞아. 거기도 찾아가야죠. 똑똑똑 좋은 말씀 전해드려 왔습니다. 영장 들고 왔습니다 해야지. 왜 도대체 그렇게 뛰어난 권력이어가지고 사법체계도 좌지우지하는 권력은 기소를 4개씩 해? 보고 있는데 쟤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 사법시험을 보면 저렇게 되나 다? 나도 받고 나는 변호사라서 위험했지 다행이다. 아무튼 다 저러게 되나?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지금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재판관들에 대한 얼마나 압박인지를 모르나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하나? 그게 일종의 윤석열하고 똑같은 멘탈이지. 똑같은 거죠. 그냥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입법부,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저기 위법이 있습니까? 쟤네들은 그런 거야. 뭐 수사 하나만 하면 조국이고 이재명이고 하는 수사를 하면 위법이 나올 때까지 파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은 4가지인데 병합돼 가지고요. 죄목은 한 7, 8가지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저 권력자 이재명 아까 말한 건 진짜 말 잘했어요. 권력자가 재판을 4개씩을 돌아가면서 봤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판 숫자가 많아진 게 원서가 너 검찰총장이라서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한마디만 할게 이 새끼야. 대가리 똥만 찬 새끼들아.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나왔다면 지금 이미 국회의원직가 없어요. 그렇죠. 진작 잡아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들이 재판을 딱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국민의힘이 대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막 고소고발해가지고 그걸로 수사가 시작되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말했던 놈들이 국민의힘이에요. 지들이 수사를 지금 재판만 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가 주체잖아. 지들이 주체잖아.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최혜병이고 뭐 김건희 특검이고 뭐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건 어마어마한 방탄이지. 근데 얘네들 뭐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저거 검사라고요. 여러분들. 검사라고 하는 대가리를 똑똑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마 같은 새끼들이야.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천붕인권인 줄 알아. 아니 김용민 의원님이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누구 하나 징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눈에 불 켜고 나서는 조직이 어딨냐고. 그렇지. 있다. 이성 장군 날리겠다고 했더니 눈에 불 켜고 달라드는 새끼 하나 있긴 합니다. 경로하고요? 나 누군지 뭐 하는 새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도 있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짜증나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검사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이거 어설픈 관용으로 대충 했다가 진짜 되치기 제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숨을 끊어 놓으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원서가 그 자리 영원히 있는 자리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 이미 이 막 수년간에 걸친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많은 검사 투입해가지고 돈 받았다는 증거나 안 나왔으면 무죄인가 이 새끼야. 아니 증인을 490 몇 명? 그게 말이 되나요? 내가 봤을 때는 사법부 허리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멘트를 좀 줄여주세요. 진행해야 됩니다. 네. 검사 징계 현황 한번 볼게요. 왜 그래서 탄핵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검사가 2,000명이 넘어요. 종합해서 작년에 정직 감봉 해가지고 8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프로 물론 의혹 제기일 뿐이지만 그런 것은 한둘이겠어요? 지금도 아마 스폰 받고 있고 룸사롱 가고 고추장과 마요네즈 하는 애들 엄청 많을 건데 2023년에 3명, 2022년에 4명이 불법을 저질러도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묻어두고 하는 놈들이야.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대략 경징계로 끝나는 그래도 해임 3명 했네요. 아니 뭐 언론에 나와도 사랑의 징표라고 넘어가기도 하던데. 저 해임 3명도 그간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많은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저 정도 된 거고 사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징계받고 해임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임 안 돼요, 못 돼요. 변호사 협회에서 해임은 안 돼요? 해임되면 탄핵도 마찬가지인데 5년인가 뭐 개업 5년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년 후에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아예 못하게 하지. 이미 많이 벗어들 놓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검사를 그만둬도 아직도 암암리에 전관 비리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관 이거 너무 깊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나온 검사들은요 어차피 법원 가서 재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화로 그것까지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자, 이야기 진행 좀 합시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서 최근에도요 검색해 보면 뭐 어떤 결이나 맥락이 대부분 비슷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쌍방울이 이재명에 돈을 썼다. 근데 정황은 다른 것들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쌍방울은 북한에 투자하고 뭐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기본 처음에는 시작은요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북한의 사업을 선점을 해서 돈 벌려고 했던 거죠.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친서 받았다고 과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는 그게 주가적 용도로 쓰입니다. 네. 정황들이 맞고요. 국가기관인 국정원도 보고서에 이미 써 있는 내용이에요.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김성태랑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앞서 보셨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김정은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이제 2018년에 받은 건데 저 받은 경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친서를 어떻게 받은 거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게 나중에 김성태가 2022년 SBS 보도인데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고 과시하더라라고 들은 사람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그러면 저 친서는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걸까요? 저 친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김성혜로부터 받았다라고 하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 김성혜로부터 받아온 사람이 안부수인 거지.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화영이 중간에 지금 핵심 인물이 아니라 안부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케미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 안부수가 김성애를 만나갖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민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가장 핵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애의 접촉이라던가 기타 고위 간부급 심지어 자기 SNS에 프로필을 김성애 사진하고 저렇게 올립니다. 저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있죠. 뉴스타파 보도 보면 쌍방울 임원이 내부자가 폭로한 거예요. 저거 최근에 나온 보도예요. 이재명 방북 비용을 아예 못 들어봤다. 아예 들은 적이 없다.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 검사가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야. 관련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주는 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들 보면은 쌍방울에서 안부수 딸에게 아파트 원룸을 사줬다. 지금 이게 하나가 나왔고 네. 그리고 검찰이 핸드폰을 안부수 딸에게 건네줬고 그 핸드폰을 쌍방울이 와서는 핸드폰 받았지 나한테 건네줘 해서 딸이 아버지 핸드폰을 건네줬다. 네. 이 부분에서 쌍방울은 안부수 폰을 딸에게 검찰이 건넨 거 어떻게 알았을까도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쌍방울이 안부수한테 온갖 뭔가를 주면서 안부수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화영과 관계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화영과 관계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던 게 바로 안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부수 딸 카톡을 통해서 검사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안부수 딸 카톡의 불법 면회까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쌍방울 내부자 이야기인데요. 이게 보면 저 뉴스타파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저걸 하거든요. 질문이 밑에 있고요. 답이 위에 있어요. 이 순서를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계속 윽박지르게 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죠. 진술 자체가. 근데 사실 좀 명확한 부분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죠. 이게 이제 왜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이 내부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계획 자체가 누구가 지시해서 짠 게 아니라 이제 각색한 자료, 이거 그냥 일단 팜플렛에 넣기 위한 자료를 넣었는데 이걸 가져와서 검사가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건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스마트팜 계획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그걸로 몰고 가더라. 조사를 받다 보면 검사가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 받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재명 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방식이 이제 그 다음 건데, 질문이 이거죠. 결국 김성태의 목적은 대북 사업의 공시를 통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게 지금 검사들이 조사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화영을 유죄로 만들고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초반에 조사는 주가 조작을 중심으로 가다가 이게 이화영 조사로 가고 이재명으로 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북 송금 800만 불 경기도나 이재명 연관성 못 들었다가 쌍방울 임원의 증언입니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 목적이었다고 쌍방울 임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들은 재판 1심 재판에서는 판사가 모른 척 해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이원석이한테 돌아가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탄핵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재명은 유죄해야 되는 이 수사를 하는 놈들이 공무원입니까? 다른 지금. 근데 검찰 내에서 이것들 어떻게 못하잖아. 왜? 한패이기 때문에. 한패거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근황 같은 겁니다. 이화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후보였고 얼마 전까지 야당의 대표인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조작 수사로 탄압하는 정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대북 송금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옥중편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정치검찰 개혁의 미랄이 되길 기대해요. 대통령 후보이며 제1야당의 대표를 엮기 위해 일부 정치검찰은 집요하게 조작과 회유를 했어요. 전두환 때는 두들겨 패면서 고문을 했지만 지금의 검찰은 그런 물리적 고문보다 훨씬 고통이 심한 법률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어요. 나는 당당히 싸울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에요. 모두들 힘을 내고 용기를 갖기를 바래요. 열받는 거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비리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거 묻어둘 테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불어. 그게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었었죠. 가짜로 살려고. 그러다가 부인이 등장하면서 정신 차려 이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면서 내가 왜 거짓 진술을 했는지 말해준 게 연호, 술파티, 전관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농담 아니다. 저번 주에 저녁에 변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사건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야, 이 사건은 무죄받을 방법 딱 하나 있다. 뭔데? 이재명 줬다 오면 되겠다. 진짜로 그렇게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다 이재명 탓하면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김만배 관련한 언론이 목숨을 끊었어요. 야, 더 사악한 건 뭐냐면은 그게 또 이재명과 연관성으로 몰아갑니다. 김만배가 돈 빌려줬다고 하는 언론이 목숨을 끊었는데 내막을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은행보다 더 싼 이자로 빌려줬다고. 이걸 비리로 몰아가서 그 양반이 또 뭔가 뒷조사를 했겠지. 네.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 그런데 어제 유상범이 검사 출신이죠. 지금도 국회에 나와서 지랄지랄하고 있죠.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지는 의문사, 실체적 진실 재확인. 그러니까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A로 알 거예요. 그냥 이재명 탓을 하면 되는 거야. 악마화 시키려는 시도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주변 인물 사망일지, 유한기, 김문기, 이모 씨, 배모 씨 지인, 전영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요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재명을 위해서 죽을 사람 없고요. 없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을 죽였을 리는 더 없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 조사하다가 이재명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해. 이재명이 받았다고 해. 이걸 강요하다가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뭘 했냐. 여자관계, 뇌물, 돈 문제 이런 걸 팝니다. 별건을 팠겠죠. 그래 최소한 자기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 상황들. 주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상황들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재명하고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쌍방울 대납이 왜 생겼습니까? 처음에 쌍방울 거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 중간에 사망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SNS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쌍방울 대납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그 여기서 이제 몽고간장 뭐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쌍방울의 검찰 출신 사회이사 변호사 와 이야기를 관계에서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다가 그걸 끌어와서 이재명한테 덮여 씌우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제보자가 되는 건데 이분이 이러다가 그냥 심장 질환으로 혼자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까지 이재명이 죽었다고 맞아.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나 내가 저 극혐 표현은 삼가할게요. 네. 자, 그 대선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가 물었던 거예요. 윤석열한테.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분들은 그 이재명 연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별건에 별건으로 뒷조사 해가지고 이재명 엮으려고 했던 검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독일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임 게오르그 크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명을 연쇄살인을 했어요. 자, 이 타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소속 검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피의자가 5명이 자살을 합니다. 피의자가 5명을 그러니까 검찰이 특정 목적을 두고 수사를 시작한 순간 피의자들이 자살을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살인마는 잡히지도 않고 범죄를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연쇄살인마다라고 맞네. 기록이 돼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네. 과연 우리나라 검사는 마찬가지. 어떠한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유상범이나 이원석이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김만배 언론인 대상 로비 현황 이런 건 있는데 사실은 대장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는 이재명과 사실상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길래 전화 한 통화하면 100억씩 줘버리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목숨을 던질 만한 절친이 돼 있고. 남욱이나 유동규나 김만배 등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게 그래 나중에 한번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언론인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언론인들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와서 이재명은 정말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겠죠. 네. 아유 씨. 나는 기필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들 일부는 윤석열을 수사하게 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상당수. 자, 개병님 감사하고요. 사랑맘님 고맙습니다.